대기업 시청자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SY 스틸텍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실 좋은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버행 이슈라고도 하죠. 특히 신규 상장주에게 자주 또 발생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현재 남아있는 풀릴 수 있는 이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 요거를 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Y 스틸텍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건 관련주로 또 엮여 있는 테마의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다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건 이슈도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 현재 이 트럼프의 발언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미 힌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영토를 넘겨주고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또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차트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최근 연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하락의 원인은 다양하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코스닥의 지수를 보게 되면 일주일 가량을 연일 내려 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하락의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가 이번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미뤄질 수 있다, 좀 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어떤 발언 때문에 지수가 함께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죠. 최근에 또 이란이 이 이스라엘 이 전쟁 부분, 이런 리스크들이 같이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하락 때문에 현재 주가도 좀 맞물려서 내려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파악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을 찾아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좀 건설업의 시향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SY 스틸텍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데크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회사죠. 이 데크 플레이트에 몰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의 시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데크 플레이트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번에 영업이익 그리고 이 재무 역시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건설업 시향이 안 좋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함께 받으면서 건설주 전반적인, 그리고 건자재 업체들까지 시향을,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재건의 전체적인 하락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재건의 대장주라고 불렸던 삼부토건의 추락세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재건의 악재라기보다는 이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의한 하락이 있지만, 원래 이 대장주가 연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테마 전체가 같이 하락하는 또 이 주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SY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삼부토건보다는 SY 스틸텍이 SY랑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또 SY가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재건의 전체적인 하락과 그 다음에 이런 본래 비즈니스 건설적인 시황에 대한 하락, 그리고 지수에 대한 하락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면서 지금 SY 스틸텍의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항상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보호예수 물량이게 되겠죠. 그래서 상장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이 인식이 되면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보호예수 물량을 보게 되면, 자, 우선 최대주주라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까지 잘 안 많은데, 이 특이하게 SY 스틸텍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뒤에 이런 식으로 풀리는 주식 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식 수가 10만 주, 10만 주, 10만 주 이렇게 단계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모아놓고 보게 되면
거의 45만 주, 50만 주, 60, 70만 주, 7, 80만 주, 거의 100만 주에 육박하는 어떤 물량이 풀릴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인식 때문에 주가 하락을 좀 촉진시키는 역할이 또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최대 주주에 묶여 있는 이분들은 원래 뭐 주가라고 하는 게 보유에서 풀리자마자 바로 안 팔아요. 이분들은 원래 바로 팔아낸 애들은 보통 이렇게 뭐 우리 사주조합 같은 애들이죠. 이런 물량이 굉장히 위험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게 되면 자, 공모 후에 신주 모집을 통해서 70만 주가량 들어왔었고 이게 물량이 상장일로부터 12개월 뒤에 풀린다라고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관사 역시 KB증권 21만 주죠. 이게 3개월 뒤에 풀린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SYST텍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1월 23일 날 상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3개월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사실 21만 주 그렇게 막 우리가 신경 쓸 정도의 물량은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1년 24년도 11월이죠. 아직까지는 멀긴 하지만 이때 70만 주라는 큰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6개월 뒤가 되면 올해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렇게 6개월에부터 이런 물량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하락의 부분까지 좀 시장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게 되면 당장 다음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의 이유 그리고 이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 이제는 이슈 하나 좀 살펴보고 좀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크라 영토 러시아에게 넘겨 전쟁 끝낼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재건주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일단 트럼프가 만약에 이 현재 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그 발언이 수위가 굉장히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입장이기도 하고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발언이 있었다 정도로만 끝나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실마리? 24년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 그리고 정책들이 점점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고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만약에 24년도 11월 달에 대한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이 재건주에게는 어쩌면 일정주로도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죠. 이 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러시아에게 영토를 양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막 결국 골자는 지금 전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러시아는 내가 빼앗은 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절대 줄 수가 없다 너희들 이렇게 이걸로 결국에는 휴전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러시아에게 넘겨주자 뭐 이런 부분들이 방안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앞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당선이 되는 순간 24시간 내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내가 재선에 성공하면 24시간 내로 평화 협상을 도출하겠다. 자, 여기서만 보게 돼도 재건주 우리 재건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응원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휴전 협상이 들어갈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한 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체면을 세울 출구 전략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출구 전략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그냥 러시아에게 주는 것이 과연 우크라이나 체면을 세울 출구 전략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거의 칠러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언론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러시아에 흡수합병 되는 게 다 동의를 했다라고는 뭐 얘기하고 있지만 뭐 우크라이나는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이러한 영토 포기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영토도 러시아에게 내주지 않겠다. 뭐 크림반도도 사실 뭐 반강제적으로 먹힌 거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돈바스 지역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언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재건주가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지수 하락과 그리고 아직까지 트럼프가 크게 힘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발언들이라서 큰 이슈는 없었지만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실마리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조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